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생강국어 문법 3강. 자, 2단원 국어의 구조 의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보면 당연히 이거 강의 보기 전에 생강국어 문법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 개념 미리 보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자, 이 개념 미리 보기가 의미가 있어요. 자, 전체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전체 어떤 그런 이제 큰 어떤 그런 틀을 짜고 이제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고민하듯이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개념, 종류, 그다음에 체계, 여기서 자음 체계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음 체계로 이제 이것만 끝내면 드디어 의문의 변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자음 체계 지난번에 했는데 자음 체계 부분도 이제 우리가 3쪽에 우리 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자음 체계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음 체계, 모음 체계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서 무너지다 보니까 의문의 변동까지 가는 게 매우 어려운데 자, 그래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3강인데 자, 여기 보시면 앞에 그 자음 체계표가 나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자음 체계표에 대한 설명 컷이에요. 자, 자음을 뭔가 분류해 놓은 것 같긴 한데 뭔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 의문의 변동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이 표를 설명하기 앞서 자음이 어떤 것인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음은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혀로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지는 장애를 받으며 만들어지는 소리다.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모든 어떤 그런 공기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은 폐에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폐가 고장 나게 되면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안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폐에서 나온 공기가 지금 나오는데 자음 같은 경우는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여기저기를 막 그냥 방해를 받으면서 조음 기관의 방해를 받으면서 이게 나오는 건데 모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 야, 여 그냥 방해 안 받고 폐에서 나온 공기가 쭉 나옵니다. 그냥 한 번에 쭉 나오고 자음은 막 방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자음보다는 모음을 발음하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자음을 갖다가 장애음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여기저기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다라고 해서 자음을 다른 말로 장애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음을 발음할 때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를 조음이치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까 전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음이치는 자음이 소리나는 위치라고 생각해도 되고 조음 방법은 장애가 일어나는 방법도 좋고 자음 소리를 내는 방법, 소리를 내는 방법이 바로 조음 방법이다.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조음이치와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 즉 19개의 자음을 분류해주는 그죠? 조음이치와 조음 방법은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된다. 그러면 자음은 자, 이 두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조음이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19개의 자음이 나뉘게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비슷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제 좋은 어떤 내용이죠. 먼저 조음이치에 따라 자음을 나누면 5가지 소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린 입천장 소리, 여. 그 다음에 입술 소리는 도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로 비읍, 쌍비읍, 미음, 피읍 이게 있습니다. 한 번씩 발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 비읍, 쌍비읍, 미음, 피읍 입술 소리예요. 이게 입술입니다. 그 다음에 잇몸 소리는 혀끝과 윗잇몸이 접하는 위치에서 나는 소리로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시옷, 쌍시옷, 티읕 자, 이것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가 윗잇몸이에요. 앞니가 있고 이제 여기 윗잇몸 이 부분 접하는 위치. 그래서 윗잇몸을 다른 말로 이제 치조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는 혀끝면이 센 입천장 부분에 닿으면서 여기가 좀 딱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로 지읒, 쌍지읒, 치읒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는 혀뿌리가 뒤로 밀리면서 여린 입천장에 닿으면서 조금 여기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뒤쪽으로 가면 여기가 센 입천장이고 여기가 여린 입천장인데 이쪽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기역, 쌍기역, 키읔, 이응 4개가 돼요. 마지막으로 목청 소리는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의 변화가 없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다. 이 목구멍. 그래서 히읗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 19개를 갖다가 분류한 거라면 이제는 조음 방법에 따라서 자음 분류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파열음부터 보면 파열음은 기역, 디귿, 비읍 계열이 해당되는데요. 계열이라고 했어요. 계열. 왜 계열이냐? 자, 기역, 디귿, 비읍. 여기 써볼게요. 기역, 디귿, 계열이라고 한 거는 여기다가 된 소리 처리하면 이렇게 되고 거센 소리 처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9개가 나와요. 그래서 계열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자,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데 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폐에서 공기가 나오는데 일단 막은 다음에 빵! 막은 다음에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소리인데 입에 손을 갖다 대고 파열음을 바라보면 기역, 니은, 그죠? 비읍 다 바람이 팍팍 나와요. 그래서 발음하면 바람이 팍팍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찰음은 시옷, 쌍시옷, 히읗이 있고요. 자, 시옷, 쌍시옷, 히읗이 있고 외우기가 참 힘든 그런 마찰음이죠. 마찰음은 입안이나 목청 따위의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폐에서 나온 공기가 여기저기 막 마찰하면서 비비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마찰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마찰음이다. 시옷, 쌍시옷, 히읗이 해당이 된다. 이런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질을 다 가진 소리가 바로 파찰음이에요. 그래서 파찰음은 파가 파열음의 파고 찰은 마찰음의 찰이에요. 그래서 파찰음. 그래서 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모두 성대가 울리지 않는 안 울림 소리에 속한다는 사실도 잘 알아두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음은 성대가 울리지 않는 안 울림 소리인데, 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비음과 유음은 울림 소리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는데 안 울림 소리들은 소리의 세기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거센 소리, 된 소리, 예사 소리 얘기하는 건데, 자, 빵빵과 팡팡 중 어느 것이 더 센 소리일까요? 당연히 팡팡이 더 센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빵빵은 된 소리고 팡팡은 거센 소리니까. 그래서 거센 소리가 제일 소리의 세기가 세고 그 다음이 된 소리고 그 다음에 예사 소리거든요. 그래서 빵빵과 팡팡을 비교해보면 된 소리가 거센 소리보다 소리 세기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안 울림 소리를 소리의 세기가 큰 것부터 나열하면 거센 소리, 된 소리, 예사 소리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센 거예요. 크트프츠. 그 다음에 끄뜨뿌쓰쯔가 된 소리, 그 다음 센 거고 예사 소리, 그드브스즈. 예. 가장 소리 세기가 약한 거다. 이게 바로 안 울림 소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마찰음의 경우에는 예사 소리랑 된 소리만 있고요. 거센 소리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음과 유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머지 비음과 유음은 성대가 울리는 울림 소리에 해당이 되는데, 자, 비음은요. 자, 우리가 비음을 콧소리라고 했고 이제 유음은 흘림 소리다라고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보면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니은, 미음, 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 비음을 잘 써야 애교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오빠라고 하는 것보다 오빵이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헉 소름. 학생들 반응이 썩 좋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비음을 잘 써야 이제 애교가 많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 비음이 뭐냐? 니은, 미음, 이응이다 이런 얘기고, 유음을 보면은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자, 그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리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학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고려가의 청산별곡에 후렴구가 있는데 유명하죠. 얄리얄리 얄량성 얄라리얄라가 있는데 보시면, 자, 리을과 이응 같은 울림 소리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리을, 이응과
같은 울림 소리가 많이 쓰여서 부드러우면서도 밝고 경쾌한 느낌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청산별곡 얘기하면서 후렴구의 어떤 특징 얘기할 때 부드러우면서도 밝고 경쾌한 느낌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바로 리을 때문에, 유음 때문에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울림 소리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그런 문학적 효과도 함께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응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 게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양의 의문은 몇 개일까요? 라고 질문 던졌는데요. 자, 몇 개? 3개. 두구두구두구두구. 양의 의문.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2개다. 자, 혹시 3개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자, 양을 갖다가 하나, 둘, 셋. 자, 의문을 갖다가 3개 있다.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양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응이 초성이 올 때 그냥 이렇게 써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했을 때, 자 처음에 이응이 처음에 초성에 올 때는 음가 소리값이 없어요. 소리값이 없어가지고 없는 거 취급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첫소리 자리에 사용된 이응은 음가가 없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걸 갖다가 반모음이라고 해서 이제 반모음을 음운으로 보는 개념으로 따지면 사실 이거는 이제 야가 또 쪼개지기 때문에 음운이 3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반모음을 음운으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왜냐면 야가 반모음 이랑 단모음 아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반모음을 음운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보기 만약에 제시가 되고서 그 다음에 쪼개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양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쪼개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말씀드리면 현재 교과서, 그죠? 언어 매체 교과서, 그 다음에 최근 어떤 그런 교육과정, 최근 수능 기출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걸 음운이 몇 개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음운으로 따지면은 3개예요, 3개. 그래서 야를 쪼개가지고 이중모음 쪼개서 반모음 이, 단모음 아, 그 다음에 이응 해가지고 이렇게 3개의 음운으로 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 음가, 처음에 이응이 처음에 오면은 음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음운의 개수를 셀 때 첫 소리에 위치한 이응은 지금부터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어의 모음 체계로 들어가 봅니다. 자, 국어의 모음은 몇 개가 있냐면 21개가 있어요. 21개. 자, 지금 교재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교재는 지금 보시면 37쪽. 그래서 모음 체계가 나와 있는데, 자,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뉘고요. 자,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모음은 자음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했는데, 자, 자음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혀로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지는 장애를 받으며 만들어지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음은 그 반대거든요.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그냥 쭉 나오는 그런 소리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음을 크게 분류할 때 분류 기준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잊은 건 아니시겠죠? 근데 이제 모음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해요. 모음은 21개예요. 단모음이 10개. 그 다음에 이중모음 11개. 자, 이런 식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해요. 그래서 10 더하기 11은 21 되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의 변화 유무입니다.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 구별하는 건 중요해요.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 바로 모음을 구별할 때 모음이 21개인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자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자음 같은 경우는 조음이치와 조음 방법으로 구별하는 거. 조음이치 5그룹, 그다음에 조음 방법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5그룹으로 쫙쫙쫙 구별하는 거. 그런데 지금 보면 모음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두 모음으로 나눠야 돼요. 모음 21개를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누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발음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요. 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하는 동안 달라지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단모음 아를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아 하면 어때요? 아, 처음도 아고 끝도 아예요. 근데 이중모음 야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야, 처음에는 이로 시작해요. 잘 보면 이야예요. 이로 시작했다가 아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해요. 입술이나 혀 위치가 변하는데 단모음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단모음 체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단모음 체계는 중학교 때 많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봤을 텐데, 자, 국어의 단모음은 아, 에, 어, 에, 오, 웨, 우, 위, 으, 이로 모두 10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순서대로 그냥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단모음 체계 표를 외워야 돼요. 이 10개 단모음이 3가지 기준이나 돼요. 3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된다.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이 모음 영역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니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10개밖에 안 되는 이 단모음을, 그죠? 3개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 보도록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그 3가지 기준은 바로 혀의 앞뒤 위치, 또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갖다가 일단 결론적으로 외우는 게 포인트인데, 보시면 10개밖에 안 되는 그런 단모음이 있는데요. 자, 일단 전설모음이 있습니다. 전설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이 뭐 레전드, 그 전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 앞전자고 설이 혀설자예요. 그래서 모음을 발음할 때,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가 앞으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옆모습을 대충 그려봤는데, 자, 사람의 옆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반으로 대략 나눠요. 대략적으로. 완벽하게 나눌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단모음을 발음했을 때 혀가 앞으로 좀 이렇게 나가면, 근데 여기서 이제 혀의 앞뒤 위치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예요. 혀의 최고점은 바로 여기죠. 혀의 끝에 이 부분을 얘기해요. 여기가 혀의 최고점인데 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으로 갈 때는 전설이고요. 약간 뒤로 가면, 상대적으로 뒤로 빠지면 후설모음이에요. 물론 자, 이것에 대한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뒤에 이제 모음 사각도를 볼 건데, 자, 그래서 혀의 위치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으로 가면 전설모음이에요. 앞전자 혀설, 후설은 뒤우자에다가 혀설자. 그래서 혀가 뒤로 빠지면 후설모음인데, 예를 들어서 이를 발음해 보면 이 혀가 좀 앞으로 나가요. 근데 아를 발음해 보면 아 하면은 혀가 뒤로 좀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전설과 후설의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으로 나누면 평순과 원순으로 나뉘는데, 자, 원순 모음 위에 우오가 있고 평순은 이에에 으어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순이 뭐냐면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하는 거예요. 둥글게 오므린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입 모양을 좀 부담스럽겠지만 입 모양을 좀 봐주시면 위, 외, 우, 오 둥글게 오므린다는 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우. 그러면 여기 아 같은 경우도 아 발음하면 아가 동그랗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동그란 거 정도로는 원순이라고 하지 않는다. 입 모양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만 원순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와 오를 기본 베이스로 한 위, 외, 그죠? 그 다음에 우, 오 이 정도가 바로 원순 몸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평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혀의 높이는 자 고모음, 혀에 발음했을 때 혀의 높이가 높게 올라가면 고모음이고 중간이면 중모음, 그 다음에 아래로 촥 깔리면 저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내려갈수록 입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아요. 실제로 으어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발음해봐요. 아. 점점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내려갈수록 입 크기가 커져요. 아.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만화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단모음을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표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가지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혀의 앞뒤 위치, 그 다음에 혀의 높이,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입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혀의 앞뒤 위치인데요. 자, 혀의 앞뒤 위치,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혀의 앞뒤 위치도 좋은 표현인데,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다. 그래서 혀의 끝부분이 최고점이에요. 그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후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로 분류한다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여기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여부로 단모음을 분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옆모습에서 이제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으면 전설,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을 때 발음되면 후설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입천장의 중간점이라면 좀 이게 모호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바로 모음 사각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맞춰서 보시면 모음 사각도라고 하는 것은 단모음이 발음될 때 입안에서의 어떤 그런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간략하게 도표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위, 에, 외, 에 이게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혀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앞쪽에 나오니까 이 위, 에, 외, 에 같은 경우는 여기 전설모에 해당되는데 보세요. 혀의 위치가 앞에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우, 오, 아가 후설모음인데 지금 혀의 위치가 지금 뒤쪽에 있어요. 혀의 높낮이에 대한 정보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사각도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혀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모음 사각도까지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중요한 건 이 표, 여기 나와 있는 38쪽에 나와 있는 이 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모음 사각도를 보는 이유는 단모음 체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지 이걸 막 억지로 외우라고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그러면 자, 단모음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 입술 모양인데요. 자,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소리내는 모음을 원순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의 모양이 돼야 돼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을 평평하게 펴서 소리내는 모음을 평순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순모음은 오외 우위 4개가 있습니다. 정말 발음할 때 입술이 둥글게 오므려지죠. 그래서 오외 우위 입술 모양이 이거도. 평순모음은 아에 어에 의가 되겠습니다.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순 4개, 그 다음에 평순 6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모음을 분류하는 세 번째 기준은 바로 혀의 높낮이가 되어 있는데요. 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것을 고모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입이 요만큼밖에 안 열렸는데, 자, 그보다는 입이 더 열려서 혀의 위치가 중간인 것을 중모음이라고 하고, 입이 더 열리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열리면 저모음이야.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것, 밑으로 쫙 깔리는 거,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저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발음을 해보시면 압니다. 자, 이를 한번 발음해 보면 어때요? 입이 조금 열리고 이 혀의 위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는 고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엔 아를 한번 발음해 보면
어때요? 입이 크게 열리고 혀 위치가 낮죠? 그래서 하는 저음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입 크기가 크게 벌어지고 아래 혀가 밑으로 쫙 깔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한번 왜와 위를 발음해 볼까요? 라고 했는데 자 어떤가요? 발음해 보니까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그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왜 위를 갖다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 왜 위가 분명히 단모음인데도 불구하고 왜 위를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만 허용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중모음은 아닙니다. 얘네들은 분명히 엄연히 단모음인데 얘네들은 왜 위는 언중들이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게 되면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보면 김밥은 안 되고 김밥이 맞는 편이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김밥 하니까 그냥 김밥과 김밥을 다 인정했거든요. 비슷한 걸로 짜장면 이것도 그렇죠. 옛날에 자장면이 맞는 편이었어요. 짜장면 틀렸어요. 근데 둘 다 맞는 편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거기에 맞게 규칙이 움직이는 거지. 규칙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규칙이 바뀝니다. 그러면 왜 위 모두 단모음으로 발음하려고 해도 입 모양이 중간에 바뀌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지요라고 했죠. 그래서 왜 위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둥글게 한 다음에 자 따라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뭐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입술을 둥글게 한 다음 자 그 입술 모양을 유지하면서 왜는 애를 발음하듯이 그 다음에 위는 이를 발음하듯이 발음해야 하지만 실제 이 모음들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단모음으로 발음하라라고 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 발음법에서는 단모음 외 위를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표준 발음법에서는 단모음 외와 위를 이중모음 외 위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외 위는 이중모음이 아니고 단모음임을 꼭 명심하세요라고 했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 같은 경우는 금괴 있죠. 이거는 당연히 외니까 발음 어떻게 돼요? 금괴라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금괴를 갖다가 외를 외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로.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맞게 해줍니다. 이중모음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도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해준다. 틀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외를 갖다가 이중모음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 같은 경우도 있어요. 위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귀신 같은 경우. 일단은 귀신은 귀신으로 발음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거는 발음기호로 쓸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귀신을 갖다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거 어떤 거냐면 구이신 이런 식으로 구이신.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이제 구이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를 갖다가 우이를 따로따로 발음해가지고 우이, 구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일단 요거 금괴 같은 거는 외를 갖다가 외로 발음하는 거 이중모음이 있는데 위에 해당되는 그런 이중모음 발음이 따로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발음기호 안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면 표준 발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연계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이중모음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중모음은 11개가 있는데 이중모음 부분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면 이중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이중모음은 11개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여, 요유, 예예, 와외, 워외, 의로 모두 11개가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거 외우지 마세요. 지금 전혀 외울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체계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이중모음도 나름대로 이 반모음의 어떤 그런 결합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학생들에게는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중모음은 반드시 반모음과 단모음의 어떤 그런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반모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반모음 한자를 보시면 뭐 반반자에다가 어머니 모자에다가 소리음자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반모음은 음성의 성질을 보면은 모음과 비슷한데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만 발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혼자서는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만 모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모음이다. 그래서 국어의 반모음에는 자, 반모음 이와 반모음 오, 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많이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거를 갖다 J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자, 반모음 E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 풀로, 완전히 그냥 풀로 써놓은 것이고, 풀, 그죠? 꽉 차게 써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쓰여요. 자,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단모음 E랑 구별하기 위해서 단모음 E 위에다가 반달표, 이게 반달표거든요. 반달표를 넣어서 쓰기도 하고, 또는 여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이걸 J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그냥 반모음 E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모음 오랑 반모음 우가 같이 지금 묶여 있는 건데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전체를 다 쓰지 않고 반모음 오, 반모음 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고, 또는 다 뭉뚱그려서 그냥 다 이렇게 반모음 오나 우로 읽어주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반모음 오가 될 수도 있고 반모음 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학교 시험이나 뭐 수능에서는 이제 이거보다는 아래 거 2개로 써요. 그러면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모음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만드는데요.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고, 이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자, 반모음 이와 단모음이 결합한 것들이 6개가 있고, 반모음 오나 우, 그 다음에 단모음이 결합한 거, 그 다음에 단모음과 반모음 이가 결합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반모음이 앞에 있고 단모음이 뒤에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단모음이 앞에 있고 반모음 이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실제 음운 변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기 반모음이 앞에 나와 있고 단모음이 뒤에 결합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상향 이중모음. 이 두 개를 상향 이중모음이다. 근데 별게 아니에요.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모음이 앞에 있는 이중모음 중에서 반모음이 앞에 나오고 단모음이 뒤에 결합된 거를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반모음이 뒤에 결합된 거를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하향 이중모음. 다시 한번.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옛날에 이런 표현들 잘 안 썼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음운변동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이거예요. 가장 위에, 표 위에 있는 반모음 E 플러스 단모음 구조의 이중모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중모음은 자, 지금 현재 반모음을 하나의 어떤 음운으로 보고 있어요. 자, 지금은
반몸을 하나의 의문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의문의 변동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몸이 하나의 의문으로 지금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중몸은 반드시 이중몸은 쪼개기가 가능해야 돼요. 쪼개기. 이게 핵심이에요.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중몸을 못 쪼개면 음운 변동할 때 어떤 변동 과정을 확인할 때 막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것들을 갖다 이제 쪼개 볼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교재 제가 이제 너무 집중해서 쭉 가다 보니까 교재를 잠깐 흐름을 놓쳤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41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쪼개기 내용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쪼개는 건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반몸 2에서 반몸 결합된 거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자 6개를 어떻게 쪼개느냐. 보자마자 이중모음은 쪼개고 쪼갠 거를 다시 합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분리하고 합치고 분리하고 합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야를 쪼개 볼까요? 자 야는 대부분 쪼개보라고 하면 이렇게 쪼개죠. 2 플러스 아 야를 2 플러스 아로 쪼개는 경우에도 이거 잘못 쪼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틀렸어요. 자 야는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쪼갭니다. 반몸 2.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자 반몸 2 이렇게 쓸게요. 반몸 J라고 하지 마시고 2라고 해주세요. 2. 반몸 2 플러스 아 한마디로 2와 아가 결합돼서 야가 된 거다.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로. 한마디로 야라는 이중몸은 단몸 2가 아니라 반몸 2로 시작하는 그런 이중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뒤에 음운 변동 내용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다 해볼까요? 열을 쪼개봅시다. 자, 제가 그냥 쪼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쪼개지를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열을 쪼개보겠습니다. 여. 그럼 이건 반몸 2. 반몸 2는 무조건 앞에 있고요. 어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반몸 2와 어의 결합으로 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는 반몸 2 플러스 5. 그래서 2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다.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유는 반몸 2 플러스 우. 이렇게 쪼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어려워. 얘가 어려운데 얘 같은 경우는 반몸 2 플러스 에예요. 에고. 그 다음에 얘는 반몸 2 플러스 에 이렇게 쪼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몸 오나 우, 그 다음에 단몸이 결합된 이중몸을 볼 건데 왜 오나 우냐? 잘 보시면 앞에 거 두 개는 오고요. 뒤에 거는 우가 결합돼 있어요. 이게 반몸이에요. 반몸. 그래서 자 와를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와를 쪼개보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네 개는 그냥 닭다리 찍듯이 그냥 쫙 양옆으로 찢으면 돼. 어떻게? 자 찢어보면 이렇게 되죠. 오와로 나눠지는데 이 앞에 오가 그냥 오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거 틀렸고 제대로 쪼개면 반몸 오 플러스 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는 좀 확실하게 구별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반몸 다른 표현을 써볼게요. 반대표를 써서 이렇게 반몸 오 플러스 아. 그 다음에 외는 반몸 오 플러스 에. 이렇게 쪼개야 된다. 그 다음에 원은 반몸 우 플러스 어예요. 그죠? 이렇게 쪼개죠. 그 다음에 외는 반몸 우 플러스 에. 근데 이거 대신에 그냥 이걸로 그냥 써도 돼요. 이걸로 써도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단몸 플러스 반몸 2인데 이거 반몸 2는
좀 특이하죠. 나머지는 다 반몸이 앞에 있는데 이것만 반몸이 뒤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쪼개보면 앞에 단몸 으 플러스 반몸 이 이렇게 결합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의가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몸 쪼개기가 돼야 되고 쪼갰던 거를 다시 합쳐야 되는 상황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음 부분을 하여튼 외워주셔야 돼요. 야, 6, 4, 1. 그래서 11개, 6 더하기 4 더하기 1. 총 11개의 어떤 그런 이중모음 어떤 그런 쪼개기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중모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여튼 반모음이 많이 헷갈릴 거야. 써보셔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써보셔야 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반몸 2부터 볼게요. 반몸 2는 이렇게 자, 그냥 단몸 2에다가 반몸 반달표 하나 넣어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이게 그냥 어떻게 읽는다? 막 EJ라고 하면 안 돼요. 반몸 2 이걸 반몸 2라고 읽어주시면 돼. 그러면 같은 표현 그냥 여기서 이거 날리고 발음 끼워 날리고 이렇게 해도 돼. 하나 더. 다 날리고 요것만 발음 끼워 안에 있는 얘만 뽑아내가지고 이렇게만 써도 돼. 다 어떻게 읽는다? 반몸 2, 반몸 2, 반몸 2로 읽으면 됩니다. J라고 읽지 마세요. 다음 저거. 자, 반몸 5와 반몸 우가 있죠. 자, 지금 이거를 나눠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여기 이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나눠보면은 이렇게 돼요. 반몸 5 이거랑 그다음에 반몸 우 이거랑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고 얘는 또 어떻게 써요? 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또는 둘 다 이렇게 그래서 다 똑같이 읽어줍니다. 반몸 오나 우 얘는 반몸 오 반몸 오 반몸 우 반몸 우 그다음에 반몸 오 반몸 우 상황에 따라서 반몸 오로 읽을 수도 있고 반몸 우로 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갖다 이중모음 부분을 잘 우리가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반모음 이중모음 얘기할 때 이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 얘기했죠. 우리가 음운 변동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향 이중모음만 중요하고 하향 이중모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중세국어가 보면 이 하향 이중모음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뒤에 반모음 2가 붙은 하향 이중모음이 되게 결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잘 유의 깊게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또 이제 그런 거죠. 반모음을 예전에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반모음을 예전부터 강조했는데 저는 반모음을 음운으로 봐야 된다. 다시 써볼게요. 자, 반모음이 음운이냐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반모음이 음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는 늘 한결같이 반모음은 음운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야만 말이 되니까. 그래야만 뒤에 배우는 음운 변동에서 뭐 국외음화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말 성립이 되니까 저는 무조건 반모음은 음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이제 유명했던 어떤 다른 분들이 아니다, 반모음은 음운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 말이 맞았어요. 성립이 안 돼요. 반모음을 음운으로 잡아야만 뒤에 나와 있는 음운 변동이 다 말이 돼요. 따라서 이런 반모음 이나 반모음 오나 우를 갖다가 쪼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쪼개야만 그 존재를 확인하고서 이제
의문으로 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반모음을 의문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뒤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배우겠지만 단모음에 반모음화라는 게 있어요. 단모음에 반모음화라고 해서 이런 개념도 배울 때 우리가 이제 반모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예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배우다의 배우에다가 어가 결합되면 배워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랑 어가 우와 어가 결합되면 워가 된다.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우랑 어가 결합되면 그냥 합쳐져서 워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모음 축약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 왜냐면 우와 어가 줄어들어서 워가 된다? 왜 말이 안 되냐면 보세요. 워를 쪼개보세요. 워를 쪼개면 뭐가 돼? 반모음 우 플러스 어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단모음 우와 단모음 어를 합치면 워가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여기가 안 맞잖아.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반모음을 의문으로 보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이 쏙 들어가고 교과서에서도 빠지고 지금은 당당하게 자, 이 우가 반모음 우로 교체가 돼서 우와 어가 합쳐져서 워가 됐다.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자, 반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비슷한 걸로 자, 이런 것들도 있죠. 벌에 쏘이다 할 때 쏘이에다가 어가 결합되면 쏘여가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와 어가 합쳐져 가지고 여가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 왜냐면 여를 잘라보면은 여가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여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이어에서 이와 어를 합쳐서 여가 된다. 안 되지. 안 맞잖아. 여기가 안 맞잖아. 이중모음을 쪼개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반모음이 나와야 돼. 무조건이에요. 근데 이와 어를 합치면 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야? 이게 지금 단모음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 이를 갖다 이가 지금 반모음 이로 교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어가 결합돼서 여가 되었다. 소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반모음은 의문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논란에 저는 당당하게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결국 이제 승리했죠. 그래서 반모음을 의문으로 보는 관점 상당히 문법적으로 타당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려요. 이 얘기는 이제 의문 변동 얘기할 때 또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의문의 변동을 하기 위한 기본 기초 작업을 다 끝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 의문의 변동을 배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의문의 개념, 그 다음에 의문의 종류, 그 다음에 의문의 체계까지 하고 이 개념, 종류, 체계를 다 한 상태에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의문 변동을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의문 변동을 공부하기 전까지의 단계까지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의문의 변동 공부할 거니까 42쪽부터 쭉 한번 예습을 좀 해오시고요. 미리 한번 공부해 오시고 의문의 변동부터는 앞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다 복습을 잘 했다면은 어렵지 않게 그냥 이해가 될 텐데 앞에 내용이 잘 복습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앞에 내용 다 소환하면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할 거니까 왜냐면 저는 완벽하게 복습을 해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어쨌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어휘가 아니에요.
따라서 계속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반복을 많이 해줘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남을 수가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라도 다시 한번 꺼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자,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